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모스펫에 대해서 했었어요. 모스펫. 메탈과 옥사이드와 세마이컨덕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이제 MOS 구조가 된다고 그랬죠. 요거 자체만으로 우리가 어떤 캐패시터를 쓸 수가 있었다고 그랬어. 근데 이렇게 쓰는 캐패시터는 우리가 메탈과 인슐레이터와 메탈로 이루어진 이런 MIM 캐패시터와는 조금 다르게 쓰인다고 해서 다르게 동작을 한다고 해서 동작을 다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지. 그러니까 MIM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볼테지와 캐패시터가 있으면은 볼테지에 따라서 캐패시터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 MIM 캐패시터, MOS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물론 이제 이 세마이컨덕터를 뭐 P-타입을 쓰느냐 N-타입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뭐 P-타입을 썼다고 치면은 우리가 플러스를 여기다 가했을 때 여기 P-타입 실리콘이야. 마이너스를 가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이쪽에다 플러스를 가했어. 이렇게 플러스를 가했을 때는 움직일 수 있는 홀이 이렇게 모인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모이는 걸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했죠. 어큐뮬레이션 할 때는 MIM 캡과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플러스를 하고 여기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차지가 이 세마이컨덕터 쪽에는 와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차지가 올 수가 없단 말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차지가 올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차지가 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홀들이 바깥으로 나간다고 그랬지. 이렇게 바깥으로 홀들이 나가면서 아이언들이 이렇게 여기 있던 아이언들이 그 차지를 대신 프리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지가 대응을 해주면서 메탈에 있는 쪽을 대응을 해주면서 그 캐패시터를 갖다가 받아준다 그랬죠. 여기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오면서 더 많이 걸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더 많이 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디플리션이 된다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차지들이 나간다. 캐리어들이 나간다 그래서 디플리션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떨어지다가 그러다가 이걸 더 계속 더 높이면은 여기서 일렉트론이 튀어나온다 그랬지. 일렉트론이 튀어나오면은 일렉트론은 움직일 수가 있는 놈이니까 캐리어니까 이 계면 쪽으로 갈 거란 말이지. 여기 세미컨덕터와 인슐레이터 계면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커버가 될 거란 말이지. MIM과는 다른 모양이에요.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는 거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래서 이렇게 일렉트론이 튀어나오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다고 했지? P타입에서 일렉트론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버전이라고 한다 그랬지? 인버전.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오늘은 좀 해볼 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마지막 시간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갖다 우리가 표현했단 말이야. 자, 세마이컨덕터 쪽에 뒤쪽은 변함이 없고 상대적인 높이는 변한다고 그랬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요 상대적인 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상대적인 건 변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릴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때는 이제 이렇게 쫙 펴져 있단 말이야. 쫙. 이때는 아이디얼한 경우를 우리가 상상한다고 했어. 아이디얼한 경우는 뭐가 아이디얼한 경우냐면 파이 N과 파이 S가 같을 때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은 같지 않을 거야. 틀림없이. 많은 경우에 같지 않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귀찮으니까 그걸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같을 때를 상상을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놓으면 이렇게 밴드가 딱 이렇게 쫙 펼쳐져 가지고 온라인이 될 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 플랫 밴드와 요 플랫 밴드가 같으니까 이렇게 쫙 펴질 거예요. 이렇게 쫙 밴드가 펴졌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플랫 밴드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뒤에서 나올 거지만 이렇게 밴드를 플랫하게 만드는 볼테이지를 플랫 밴드 볼테이지다. 이렇게 부를 거야. 지금 여기서는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이 같으면서 제로가 된 상황이지. 플랫 밴드와 볼테이지가 제로가 됐지만 이제 진짜 리얼 상황에서는 이게 제로가 아니란 말이지. 그걸 고려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거 다음에 나올 거야. 그건 아이디어라는 경우 아닌 경우.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P타입 세마이컨덕터잖아. 이쪽에는. 그렇지? 어떻게 P타입인지 아느냐는 우리가 페르미 레벨이 2i 밑에라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P타입이 있잖아.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게이트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가해준다. 그럼 얘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렇지? 마이너스가 하면 올라간다고 그랬지. 플러스가 하면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뒤에는 똑같고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랑 여기는 올라가 차이가 나겠지?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얘가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게 된다고. 자, 이게 어저께 한 내용이야.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야.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뒤에는 뭐 그냥 똑같은 B타입인데 이 앞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I가 여기 있고 이 C가 여기 있고 이 V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EF도 거의 이 V와 거의 붙어서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P타입으로서 굉장히 홀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지.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EI와 요 EF의 차이보다 여기 EI와 요 EF의 차이가 훨씬 벌어졌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P타입으로서 농도가 많아진다는 얘기잖아. 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P0는 NI exponential EI 마이너스 EF 오버 KT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여기 있는 숫자는 커지는 거 아니야. 이거 커지는 거 아니야. 그지? 홀의 숫자는. 물론 여기가 P0고 여기는 이제 PS라고 부르든 어쨌든 간에 EI와 EF가 커지면은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어큐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디플리션이라는 거는 V가 플러스 값으로 간다면 얘가 내려가잖아.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는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겠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게 된단 말이지. 차이가 나는 EF 차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뒤에서의 값, 이 뒤에를 보면은 이 I와 EF는 이만큼의 차이란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만 표면에서 보면 EI와 EF가 점점점 붙어가잖아. 뭐 점점점 인트린식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홀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지. 홀이 점점 뒤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디플리션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우리가 점점 더 볼테이지를 갖다 파지티브 쪽으로 올린다. 플러스 쪽으로 계속 올린다. 그럼 얘는 점점 얘와의 차이를 벌리면 내려갈 거냐? 그럼 얘는 꺾이는 건 더 많이 꺾이겠지? 밴드는 더 많이 꺾이겠지? 그래놓고 보면은 표면을 다시 보면은 여기는 EI가 여기 EF 여기 P타입이란 말이야. 근데 이 표면을 보면은 EF가 여기 EI가 여기야. N타입이 되버렸잖아. 당연히 일렉트론이 튀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인버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알겠지? 자, 이걸 갖다 우리가 할 때 하나 정의라는 걸 하나를 정의라는 게 뭘 정의하냐면은 파이 S라는 걸 정의한단 말이야. 자, 파이 S. 파이 S라는 건 뭐냐면은 surface band bending이야. surface에서 밴드가 얼마나 휘었는지 정도야. 얼마나 휘었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휘었잖아. 그치? 이만큼 휘어 내려갔지? 그렇지?
서피스 밴드 밴딩이 이만큼 된다는 얘기야. 자, 요 EI에서부터 EF, EI-EF를 파이F라고 우리가 부른다면은, 파이F를 부른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N0는 NI의 exponential EF-EI 오버 KT잖아. 근데 파이F는 지금 EI-EF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EI에서 EF를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NI의 exponential 마이너스 Q의 파이 F 오버 KT가 되겠지? 자, 파이 S는 이렇게 휜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파이 S는,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요게 요 파이 S가 요걸 보면은 요게 캐리어가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정도, 요게 얼마나 휜 정도를 보면은 우리가 얘가 무슨 타입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N0는 이렇게 아까 정의가 됐고, 그러면은 요게 요만큼 더 휘었잖아. 요만큼 휘었어, 만약에. 요만큼 정도 휘었어. 그렇다면 요 지점에서는 그러면은 일렉트론이 얼마큼 있냐? 요 지점에서 일렉트론이 얼마큼 있냐? 그것은 당연히 요 지점에서의 EI와 EF의 차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차이와 관련될 거 아니야. 그건 얼마큼이냐면 NI의 exponential 마이너스 Q의 파이 F 마이너스 여기 요 지점에 파이 이만큼 휜 거 이거 빼줘야지. 여기서 이만큼 빼줘야잖아. 그게 요 값반이야. 오버 KT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요 값이 N0니까 N0의 exponential Q 파이 오버 KT가 될 거란 말이야. 응? 자, 그리고 만약에 요 편면이다. 요 편면이다 그러면 파이가 파이 S가 되겠지, 당연히. 휜 만큼 빼주니까. 자, 파이, 자,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요게 휘면은 요게 있는 일렉트론과 홀의 양은 당연히 변하는 거야. 당연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우리는 여기를 보면은 당연히 얘는 P타입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N타입이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인버전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인버전이 된 걸 갖다가 정확히 뭐 요 지점을 요걸 넘어가면 인버전이 되긴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완전히 인버전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인버전이 완전히 돼가지고 얘가 완전히 N타입을 바뀌었다라는 걸 갖다가 한번 임의의 점을 갖다가 우리가 정하잔 말이야. 자, 요 정도 되면은 자, 이제부터 얘는 N타입이야 라고 되는 점을 정하는데 그걸 어느 지점을 갖다가 이제부터는 얘는 이제는 M타입이야 라고 정하냐면은 그럴 때 이제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요 파이 S가 2파이 F만큼 될 때 그때 얘는 이제부터는 얘랑은 정반대, 얘랑은 반대 타입이 된 거다라고 하자라고 우리가 정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알았어? 인버전이 일어났다면 인버전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 파이 F 요게 휜 정도가 2파이 F다. 즉 다시 말하면 다시 좀 헷갈릴 텐데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여기는 P 타입으로서 요만큼 파이 F와 파이 I가 차이가 나잖아. 우리가 인버전이 일어났다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이 휜 정도가 2파이 F, 즉 다시 말해서 요 표면에서는 요 파이 F와 파이 I의 차이가 파이 F가 돼야 되는 거야. 요 EF와 EI의 차이가 파이 F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의 P 타입이었으면 여기 요만큼 차이가 나는 P 타입이었으면은 요 표면에서는 같은 만큼 차이가 나는 N 타입이 되면 걔를 인버전이 됐다라고 얘기하잔 말이야. 알겠지? 좀 헷갈릴 거지만 그걸 갖다 우리가 정한 거야. 그냥 정한 거. 자, 스트롱 인버전이 됐다. 그러면은 스트롱 인버전이 됐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스트롱 인버전이 됐다. 다시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얘는 P 타입이지만 얘가 P 타입이지만 이쪽에다가 플러스를 계속 가다. 플러스를 계속 가가지고
밴드를 휘고 휘어가지고 어느 정도 휘냐면 이 휜 정도가 2파이F만큼일 때. 즉 다시 말해서 이 표면에서는 EI와 EF의 차이, EI는 이 밑으로 내려갔지, EF의 차이, 요게 파이F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인버전 됐다라고 하잔 말이야. 스트롱 인버전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정한 거야 우리가. 왜 그래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정한 거야. 자,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자, 플랫 밴드, 어큐뮬레이션, 디플레이션, 인버전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자, 인버전 언제 일어났냐? 표면에서 휜 정도가 이 안에서의 우리가 도핑으로 결정됐던 파이F의 2배가 될 때. 그만큼에서 여기에서는 P타입이었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같은 농도를 가진 N타입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스트롱 인버전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넘어와서 이제 CV를 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CV. 우리가 CV는 재는 거는 머신이 있어. 머신이. 기계가 있어. LCR 메터라고 멘터가 있어가지고 아주 쉽게 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에 이렇게 뭐 MIM이다. MIM 케이블 왔다 갔다. 그러면은 여긴 다이렉트리고 있고 여긴 다이렉트리고 여긴 메탈이겠지? 이렇게 돼 있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투단자가 있겠지. 단자가 2개가 있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LCR 메터에다가 물리면은 그럼 얘가 어떻게 얘의 캐패시터를 재는지를 알려줄게. 캐패시턴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뭐냐면은 V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Q가 얼마나 변하는지의 정도야. 이게 캐패시턴스의 정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V를 조금씩 바꿔봐. V를 조금씩 바꿨을 때 여기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를 보자. 이렇게 있는데 조금 바꿔봐. 그랬더니 요만큼 생기고 요만큼 생겼어. 그 변한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V가 바꾼 정도로 미분해주면 그게 캐패시턴스란 말이야. 응? 자,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얘를 재냐면은 여기서 어떤 특정한 볼테이지를 우리가 걸어줘.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3볼트에서의 보통 캐패시턴스 CV를 재면 이런 식으로 되지. C가 캐패시턴스 있고 볼트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뭐 우리가 3볼트에서 캡을 재고 싶다. 캐패시턴스를 재고 싶다. 그럼 3볼트를 걸어. 3볼트가 여기 걸려있는 상황이야. 그럼 3볼트에 맞는 만큼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양쪽에 있겠지? 그렇지? 거기서 여기서 조금씩의 AC를 조금씩 걸어주는 거야. 조금씩 변해줘. 다시 말해서 3.05에서 2.95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응? 그걸 갖다 이제 AC를 걸어주는 거야. AC를 플러스 마이너스 뭐 0.05V를 걸어주는 거야. DC에다가. 오케이? 그러면 얘가 3.05, 2.95, 3.05, 2.95, 3.05, 2.95, 3.05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여기 있던 차지가 3.05가 되면 더 많아졌다가 2.95가 되면 나가서 더 적어졌다가 3.05가 되면 다시 들어오고 2.95가 되면 다시 나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물론 얘의 이제 프리퀀시도 있어. 빠른 프리퀀시로 할 수도 있고 느린 프리퀀시로 할 수도 있고 3.05, 2.5를 갖다 왔다 갔다 해주면 거기에 맞게 차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냐. 그 얼만큼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차지를 갖다 잡아가지고 걔를 AC로 미분해주면 그게 바로 캐패시터가 나온단 말이야. 그때 캐패시터 값을 이렇게 재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잡아주면은 그때 변하는 Q 값을 그때 변하는 V 값을 나눠주면 이렇게 캐패시터가 돼. 이렇게죠. 그 다음에 2V일 때 재고 싶다. 그럼 얘를 2V로 바꿔. 그러고 나서 또 걸어줘. 그러면 얘가 2.05에서 1.95로 왔다 갔다 했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때만큼 차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얼마큼 차지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재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게 2V일 때 캐패시터가 되는 거지. 1V일 때도 마찬가지고 0V일 때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1V,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3V
다 이런 식으로 재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DC로 요 값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조금씩 흔들어주면은 거기에 맞게 차지가 왔다 갔다 하는 양을 재가지고 그 양을 갖다가 미분해주면은 그러면은 그 캡 값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CB 값이 이렇게 재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재는 방법을. 자, 재는 방법이 이렇게 재. 자, 근데 MOS 가지고 재보잔 말이야. MOS 갖고 재. 그럼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를 보잔 말이야. 자, 우선 어큐뮬레이션 때 재보잔 말이야. 어큐뮬레이션 때 재봐. 어큐뮬레이션 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를 만약에 P타입 실리콘을 썼다. 그러면은 P타입 실리콘을 쓰려면은 게이트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야지 어큐뮬레이션이 되겠어? 마이너스를 걸어야지 어큐뮬레이션이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를 걸어야지 어큐뮬레이션이 돼. 왜냐하면 어큐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얘가 가지고 있는 캐리어가 모이게 되는 걸 갖다 어큐뮬레이션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얘가 가지고 있는 캐리어가 표면 쪽으로 모이게 되는 걸 어큐뮬레이션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얘가 가진 캐리어는 홀. 그지? 홀을 갖고 있잖아. 홀이 여기 모이려면은 그거는 홀이 여기다 모이려면 당연히 게이트에는 마이너스가 가져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지 어큐뮬레이션이 돼. 그래야지 여기는 마이너스가 오고 여기는 플러스가 오는 거야. 자, 이걸 갖다 이제 단면으로 보잔 말이야. 단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 단면으로 보면은 여기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고 치잔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는 표면에 마이너스 차지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쪽 세미컨덕터 쪽에는 표면에 똑같은 양의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같은 양이야?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세미컨덕터 중에 포지티브 차지가 있고 이쪽에 네거티브 차지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지금 한 3V를 걸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AC로 플러스 마이너스 0.5V, 뭐 0.05V 이렇게를 갖다 AC로 왔다 갔다 시켜주는 거란 말이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자, 만약에 이게 3V면 3.05V가 되면은 요만큼이 더 생겨야 돼, 그렇지? 그리고 요만큼이 얘도 마찬가지로 더 붙어야 돼. 그랬다가 마이너스 2.5가 되면은 뭐 요만큼 나가서 요만큼이 나가야 되고 얘도 요만큼이 나가야 돼. 그렇지? 그렇게 왔다 갔다 얘네들이 그냥 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있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고 있어. 자, 요 AC에 반응하는 차지가 어디서 움직이고 있냐면은 바로 요 다이렉트릭의 양 측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다이렉트릭이 이렇기 때문에 고기를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재보면 캐패시턴스는 틀림없이 여기 두께를 D라고 하면 다이렉트릭 두께를 D라고 한다면은 뭐 물론 여기다 이제 A 단면적을 곱해야지만 단면적은 이제 뭐 노멀라이즈 했다고 치잔 말이야. 단면적 노멀라이즈. 자, 요 D를 중심으로 D를 갖다가 가운데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V일 때도 그럴 테고 마이너스 4V일 때도 그럴 테고 마이너스 5V일 때도 그럴 테고 우리가 디프리션 쪽으로 하면은 아니 어큐뮬레이션 쪽으로 하면은 별 차이 없이 MIN과 별 차이 없이 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요 값을 기준으로 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쭉 이렇게 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어큐뮬레이션 할 때는 그래. 자, 왜 어큐뮬레이션 쪽을 이렇게 설명을 했냐? 이제 어큐뮬레이션 때는 MIN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계속 얘기하지만. 자, 문제는 이제 우리 디플리션으로 할 때야. 디플리션으로 합쳐 뭐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플러스를 가해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아닌 마이너스 차지가 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이언들이 나오게 되는 게 디플리션이라고 했잖아. 홀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그래서 홀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디플리션이잖아. 자, 이 상황에서 더 많이 주면은 이렇게 모이고 여기서는 뒤로 이렇게 가게 된다고 했잖아. 이온의 농도라는 게 있으니까 더 이상의 이온이 나올 수 없으면 뒤로 가고 뒤로 가고. 자, 그때 이걸 보잔 말이야. 메탈 쪽에서는 거의 시트 차지지. 이렇게 쫙 이렇게 충분히 많은 양의 포지티브 차지가 다 올 수 있단 말이지. 메탈이니까 충분히 홀을 공급해줄 수 있어. 자, 일렉트론 쪽은 어떻게 되냐? 아니, 자, 이쪽 반대쪽 세마이컨덕터 쪽은 어떻게 되냐? 이 세마이컨덕터 쪽에서는 농도가 이거밖에 안 돼. 농도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이거와 같은 양이 나오려면은 뒤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더 많이 플러스를 가한다. 이만큼 올라가면 얘는 이렇게 뒤로 가게 돼 있단 말이지. 이렇게. 얘는 표면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지만 얘는 표면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지만 얘는 이렇게 뒤로 갈 수밖에 없어. 자, 뭐 이게 뭐 플러스 한 뭐 1V 이렇게 됐다. 플러스 1V 정도 여기다 플러스 1V 정도 했더니 이 정도 됐어. 자, 아까도 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캐패서를 재는 방법은 여기다가 AC를 갖다 걸어준다 그랬지. 얼터네이팅 커런트를 걸어줘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단 말이야. 자,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플러스 0.5V를 더해줬다. 1.05V가 됐다. 마이너스 0.95V가 됐다. 1.05V가 됐다. 0.95V가 됐다. 그랬을 때 메탈 쪽에서는 홀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홀이 어디서 왔다 갔다, 어디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어. 그 나오는 홀이 바로 여기서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 표면상에서란 말이야. 표면상에 모였다 넘어왔다, 모였다 사라졌다, 모였다 사라졌다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지. 즉 다시 말해서 요 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세마이컨덕터 쪽을 생각해봐. 그 일렉트론이 여기서 더 차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더 차지가 나와야 해. 그럼 더 차지 나오는 게 어디서 발생해? 발생하는 게 이 표면에서 발생해? 요 계면에서? 아니지. 요 끝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야. 요 끝에서. 여기서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이렇게 될 거면 여기 이 그림으로 보자면은 여기 홀들이 있어서 여기 나왔다 홀들이 이렇게 사라져서 이렇게 사라지면 나온 거지. 나왔다가 다시 홀들이 들어오면 사라졌다. 다시 나왔다 사라졌다.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지. 즉 다시 말해서 뭘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재는 캐패시턴스 값이 이 값이 아니란 말이지. 이 값으로 나오지 않고 어떤 값이 나오냐면은 캐패시턴스 값이 이 값이 나온단 말이지. 이 캐패시턴스 값이 나오는 란 말이야. 여기서는 지금. 즉 다시 말해서 요 캐패시턴스 COC에서 나오는 것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은 요 실리콘에서 요만큼 들어간 요 캐패시턴스 값이 더해져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즉 여기서 말한 요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같이. 요거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캐패시턴스 값은 요거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것과 같으니까 C는 1/4 COX 더하기 1/4 CD 이런 값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CD 값은 어떤 값이냐? CD 값은 입실론. COX는 간단해. COX는 실리콘의 다이렉트릭 콘스턴트를 실리콘의 두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디플리션 캡, 여기서 디플리션 캡은 어떻게 나오냐? 쏘리. COX 값은 실리콘이 아니라 실리콘 옥사이드의 다이렉트릭 콘스탄트지. 실리콘 옥사이드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실리콘 옥사이드의 두께를 나눠주면 되는 거야. CD 값은 어떻게 되느냐? 실리콘의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갖다가 디플리션 위스로 나눠주면 되는 거란 말이지. 디플리션 위스로 나눠주는 값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게 전체 캐패시턴스 값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 디플리션 위스는 어떻게 나와? 디플리션 위스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지. 디플리션 위스 값은 디플리션 우리가 PN 정션에서 위스 구하는 거 생각나지? PN 정션에서 위스는 2입실론 Q라는 걸 갖다가 V0 1 오버 NA 1 오버 ND에 이게 PN 정션에서 디플리션 위스 구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V0라는 어떤 저게 더해주면은 걸리는 거 있잖아. 자, 그리고 우리가 V에다가 바이어스를 PN 정션에 바이어스를 걸면은 이렇게 됐지. V0 마이너스 V만큼. 자, 요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요거랑 똑같아. 여기서 한쪽 NA가 ND는 없는 거고 ND는 없는 거고 V0 마이너스 V 대신에 파이 S 서피스가 얼마나 휘었는지 정도를 갖다 넣어주면은 바로 이게 디플리션 위스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2 입실론 실리콘에서의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고 파이 S 오버 Q N A 예. 자, 2분의 1. 요게 디플리션 위스가 되는 거야. 디플리션 위스가. 그래서 아무튼 그건 뭐 다시 나오니까 놔두고 아무튼 그 디플리션 위스만큼 실리콘을 갖다 나눠준 게 CD 값이고 그게 전체 C 값이 되는 거야. 이게 C 값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C 값을 구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COX CD를 COX 더하기 C 디플리션 값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계속 바이어스를 갖다가 높여주고 플러스 1V, 플러스 2V 이렇게 올려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 디플리션 위스 값이 점점 커질 거란 말이지. 커질 거란 말이야. 이게 커지니까 당연히 CD 값은 어떻게 돼? CD 값은 작아지겠지? 이 값이 커지니까 CD 값은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전체 캐패시턴스 값도 계속 작아질 거란 말이야. COX 값은 변하는데 CD는 계속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이고 계속 떨어지는 것이 이제 디플리션 때 알겠지? 왜 캐패시턴스 값을 우리가 측정하면 이렇게 내려가는지 알겠지? 왜냐하면은 그걸 갖다 대응하는 차지가 여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는 캐패시턴스 값은 이 전체 값이 나오게 된다는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뒤로 가면서 이게 점점 우리가 볼테이지를 높일수록 이건 점점 더 뒤로 가니까 나오는 차지, 움직이는 차지는 여기서 움직이게 되니까 점점 이게 작아지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예? 자, 그러다 우리가 인버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인버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P타입에서 파지티브를 이렇게 높여 계속 파지티브를 높이다 보면은 메탈 쪽은 계속 표면에서 충분히 많은 양의 캐리어 플러스 마이너스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오는 거고 자 얘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더 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는 이제 인버전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인버전이. 자,
인버전은 언제 일어난다고 했어? 인버전은 언제 일어난다고 했어? 우리가 앞장에서 정했잖아. 스트롱 인버전 언제 일어난다고 했어? 파이 S가 2파이 F가 되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그지? 파이 S가 2파이 F가 되면 그때 일어나는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계속 이렇게 증가해서 가고 있어. 증가해서 가고 있다가 계속 여기로 갔다 여기로 중간에서 계속 가고 있다가 그 휜 정도, 이 서피스에서 휜 정도가 2파이F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렉트론이 나온다고 생각해버리란 말이야. 자, 이만큼이 갔다고 치잔 말이야. 이게 WD가 이게 갈 수 있는 게 맥시멈이면은 WD의 맥스라고 하잔 말이지. WD 맥스에 딱 도착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일렉트론이 나온 거야. 자, 일렉트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움직일 수가 있는 애들이야. 움직일 수가 있는 애들이야. 그지? 그러니까 걔는 어디로 갈 거야? 걔는 당연히 계면으로 간단 말이야. 이 계면에 모이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치면은 계면으로 오게 된단 말이야. 이게 제일 포텐셜이 높잖아. 일로 와야 돼. 계면이. 응? 그래서 일로 오게 되고 우리가 플러스 뭐 3볼트에서 인버전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왔어. 플러스 4볼트가 되면 얘가 이만큼 더 늘어나는 만큼 어디가 늘어나냐면 파지티브 차지 여기가 늘어난단 말이지. 이렇게 여기도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플러스 5볼트다. 여기서 이만큼 또 이만큼 더 늘어난다. 그럼 여기서도 이만큼이 더 늘어나는 건 말이지.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알겠지? 디플리션 차지가 이만큼, 디플리션 차지는 맥시멈 있어. 파이 S가 2파이 F만큼 될 때까지는 쭉 증가해가지만 거기에 더 이상이 넘어가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인버전을 시켜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차지가 나온단 말이야. 자, 우리가 만약에 뭐 4볼트다. 4볼트야. 그래서 뭐 이만큼 차지가 이만큼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다 이제 AC를 걸어줄 거 아니야. 재기 위해서. 재기 위해서 AC를 갖다 플러스 마이너스 0.05V를 갖다가 3V에다가 더해가지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3V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0.05V를 넣었다 뺐다 하면 차지가 어디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겠어. 차지가. 물론 얘는 이 표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당연하고. 실리콘 쪽에서는 요게 문제야. 요게. 자,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인버전이 되는 순간부터는 여기서 일렉트론이 일로 오면은 여기서 나온단 말이지. 이렇게 4V, 5V 하면 여기가 이렇게 대응해 준단 말이야.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일렉트론이 생기는 게 이렇게 빨리 생기질 않아. 빨리 생길 수가 없어. 느려. 상당히 느려.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 0.05V를 넣어준 AC를 굉장히 느리게 해준다. 뭐 100Hz나 뭐 10Hz, 뭐 1Hz. 1Hz라는 거는 1초마다 바꿔주는 거지. 플러스 0.05, 마이너스 0.05, 플러스 0.05, 마이너스 0.05. 1초마다 바꿔주는 게 1Hz. 1초에 10번 왔다 갔다 하면 10Hz. 1초에 100번 왔다 갔다 하면 100Hz야. 이것도 느린 거야.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왔다 갔다 해주면은 그러면 일렉트론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를 할 수가 있어. 충분히 그 속도에는 따라가면서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느린 로우 프리퀀시로 하면은 그 이 차지, 이쪽에 늘어난 차지를 대응해주는 차지가 실리콘 쪽에서 어디서 생기냐면은 요 표면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 표면에서 일렉트론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를 할 수가 있어. 시간이 충분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이 AC의 프리퀀시를 로우 프리퀀시로 한 상태에서 캐패시턴스를 재보면은 캐패시턴스 값이 어떤 캐패시턴스 값이 나오냐면은 요거를 기준으로 한 캐패시턴스 값이 나온단 말이야. 생기는 놈이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표면에서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니까 요 캐패시턴스 값이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알겠어? 로우 프리퀀시일 때 이렇게 돼. 로우 프리퀀시일 때. 문제는 하이 프리퀀시일 때야. 자, 하이 프리퀀시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이 프리퀀시는 뭐 100 kHz 뭐 이 정도 되는 거야. 0.05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빠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러면은 이 속도는 일렉트론이 인버전으로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속도보다 빨라.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 일렉트론들이 만들어졌다 따라갔다 없어졌다 만들어졌다 없어졌다를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건 너무 빠른 속도야. 자, 마이너스 4V 플러스 4V 걸었다. 자, 일렉트론이 생겨가지고 이만큼 돼 있고 디플레이션 차지 이만큼 있고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는 생기지. 이거는 플러스 뭐 4V다. 플러스 4V DC로 걸어놨잖아. 이거는 충분한 DC로 걸어놓은 거는 이거 속도가 굉장히 이미 있는 거니까 일렉트론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시간이 있는 거라고. 얘는 이미 생겨져 있어. 디플레이션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있고. 근데 여기다 우리가 중요한 플러스 마이너스 0.05V를 AC로 왔다 갔다 하는 요거의 속도, 요때 요걸 맞춰주는 차지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있어. 요거는 있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0.05V 왔다 갔다 하면은 느리게 해준 다음에 여기 이 표면에서 일렉트론이 생겼다 없어졌다 그만큼의 양이 그러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빨라. 그럴 경우에는 어디서 차지가 이걸 매칭을 해주냐면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차지는 홀이란 말이지. 홀이 있는 놈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맞춰준단 말이지. 알겠어? 빠르게 재면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재면은 캐패시턴스 값이 빠르게 재면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값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값이 나오니까 우리가 재는 캐패시턴스는 이 캐패시턴스 값이 나온단 말이지. COX와 CD가 합쳐진 요 캐패시턴스 값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얘가 하이 프리퀀시 재면 얘가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온다고. 왜 얘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를. 캡값에 여기에 모이는 차지의 양이 달라진 게 아니야. 차지의 양이 달라진 게 아니고 측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나오는 값이 달라진 것 뿐이야. 측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나오는 게 달라진 거지. 여기에 모이는 차지의 양이 여기는 이만큼 모이고 여기는 요만큼 모여요. 그게 아니야. 어? 그게 아니고 얘를 갖다 여기 요 볼테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 0.05 AC를 갖다 줬을 때 그 AC에 대응하는 차지가 로우 프리퀀시일 때는 이 표면에서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속도가 충분한 거고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일렉트론이 그만큼 충분하게 빠르게 못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는 홀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주니까 요 값이 캐패시턴스 값이 나와서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이 프리퀀시와 로우 프리퀀시의 캐패시턴스 값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달라지는 모양이 나오는 거란 말이지. 알겠어? 이게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해 주기는 어렵다.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한번 해보면은 금방 알아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되는지 아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야.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얘기야. 자, 캐패시턴스라는 것은 스몰 시그널 캐패시턴스, 스몰 시그널을 바꿔주면서 거기에 따른 모여있는 캐패시턴스, 그 Q 값의 차이를 갖다가 재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MOS 물려놓고 DC로 우리가 한 볼테지를 잡고 어떤 볼테지를 잡고 거기에 AC를 얹어가지고 흔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씩 흔들어주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5V다. 그러면 마이너스 5에서 0.05V를 플러스 0.05, 마이너스 0.05, 플러스 0.05, 마이너스 0.05를 왔다 갔다 하게 한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하게 하면은
거기에 맞게 차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야. 그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는 양이 요거고 그걸 잡아서 나눠준 게 그게 캐패시턴스 값이란 말이야. 어큐뮬레이션일 때는 메탈이 이렇게 모이고 세마이컨덕터 표면에 이렇게 모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프리퀀시와 관계가 없어. 프리퀀시가 빨라도 얘는 머저리티 캐리어라고 생겨야 될 게 아니야.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빨리빨리 해주면 돼. 있는 놈이니까. 그러니까 이 표면과 표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캐패시턴스 값을 구하면은 당연히 요 C옥스 값이 구해진단 말이야. 알겠지? C옥스 값이 요 다이렉트릭을 나눠주는 요 다이렉트릭의 뭐 SiO2다 SiO2를 두께로 나눠준 그 C옥스 값이 그냥 나온단 말이야. 어큐뮬레이션일 때는. 디플리션이 되면은 점점점 우리가 이쪽에 나오는 차지는 여기 있는 아이언들이 도맡기 때문에 아이언들이 이렇게 뒤로 가면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0.05 AC를 걸어주면은 거기에 의해서 바뀌는 거는 뭐 메탈 쪽은 표면에서 나오지만 세마이컨덕터 쪽은 이 뒤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빨리 움직여주는 홀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온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요 뒤에서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캐패시턴스 값을 재면은 C옥스와 CD가 이렇게 시리즈로 있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C옥스와 CD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값이 나온단 말이지. 그렇게 디플리션이 되기 때문에 계속 디플리션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점점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파이의 서피스 밴드 밴딩이 2파이F에 딱 도달하는 순간 그 순간에 인버전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인버전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캐패시턴스는 프리퀀시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빛에 의해서도 달라지고 템퍼러처에 의해서도 달라져. 그때의 값은. 그렇게 왜냐하면 얘는 그때부터는 이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나와가지고 인버전에서는 상대해 주는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잘 생길 수 있는 뭐 빛을 비춰준다든지 온도를 올린다든지 그러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캐패시턴스 값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무튼 로우 프리퀀시 100Hz 이하의 프리퀀시가 굉장히 낮다. 그러면은 메탈 쪽에는 뭐 우리가 컨설하지 말지. 디플리션 쪽에서 요만큼 생겨 있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05 AC를 흔들어주면 그 흔들어주는 게 표면에서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생겼다 없어졌다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는 캐패시턴스는 C옥스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지만 프리퀀시를 우리가 올려줬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겨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AC 0.05V를 넣어줬다 빼줬다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놈이 여기에 생겼다 없어졌다 이 표면에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빨라. 그 생기기가 어려워. 안 생겨. 나오긴 나와야 돼. 마이너스 차지가 대응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 대응해줘? 여기는 홀이 나왔다 들어갔다 해주는 게 제일 빠르잖아. 그렇지? 그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대응해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차지 아니야? 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값은 C 미니멈을 값. C 미니멈은 뭐냐면은 이때의 값이 C 미니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CD를 구할 때 디플리션이 언제까지 디플리션이라면은 디플리션 위스로 실리콘 요걸 나눠준 게 디플리션 캐패시턴스잖아. 얘가 언제까지 디플리션 차지가 캐패시턴스가 있냐면은 WD 맥시멈이 될 때까지 이 위스가 커지잖아. 점점 가면 갈수록 위스가 커지지. 이렇게 디플리션 위스가 커지지. 디플리션 위스가 점점 커져서 디플리션 위스의 맥시멈에 도달할 때까지 커지고 맥시멈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인버전이 생긴다고 했잖아. 그지? 그때부터 인버전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인버전이 딱 생기는 건데
그때가 언제냐? 그걸 WD max라고 그러고 얘는 파이 s가 2파이 f가 될 때야. 그러니까 아까 식에서 보면 d max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2이필론 실리콘을 갖다가 여기다가 파이 s를 곱해줘야 되냐? 갖다가 q n a로 나눈 거에 여기 디프리전 위스였잖아. 근데 파이 s 대신에 2파이 f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요게 도달하면 더 이상 디프리전 위스는 늘어나질 않아. 디프리전 위스는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인버전 차지가 나온단 말이야. 인버전이 발생해서 인버전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여기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뭐 플러스 4V다. 그럼 요만큼. 플러스 5V다. 요거보다 더 커지겠지. 플러스 6V다. 이거보다 더 커지고 얘는 늘어나지 않단 말이야. 얘는 늘어나지 않아. 그렇지만 하이 프리퀀시로 0.05V를 해주면은 0.05V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애는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캐패선스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인버전이 된 데서부터는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똑같은 캐패선스 값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C 미니멈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C 옥스와 CD 미니멈 두 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것과 같은 값이 될 테고 CD 미니멈은 언제냐? CD 미니멈은 언제가 되냐는 것은 WD가 맥시멈 됐을 때 그때 값으로 나눠주면은 실리콘의 다이엘렉트릭 콘센트를 나눠주면 그게 CD 미니멈이 된단 말이지. 알겠지? 자, 그래서 캐패시턴스 값을 해보면 우리가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이렇게 디프리전 갔다가 오큐뮬레이션 되면서 싹 올라와서 이렇게 스트롱 오큐뮬레이션 되면은 같은 값이 된단 말이야. 요거 아까 같은 값. 왜냐하면 똑같은 COX 값이니까. 응? 같은 값으로 된단 말이지. 이렇게. 그렇지만 하이 프리퀀시를 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된단 말이지. 똑같은 값. 이렇게. 응?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CAB를 재보면은 하이 프리퀀시 CAB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더란 말이지. 이렇게 캐패시턴스 값이 이렇게 재죠. 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얘가 왜 이 로 프리퀀시에서 이렇게 되고 하이 프리퀀시에서 이렇게 되는가. 얘가 모여있는 모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이 모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모양은 같은데 AC에 대응해주는 놈이 달라지는 것뿐이야. 자, 딥 디프리션. 자, 딥 디프리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인데 일어나지 않는 현상인데 우리가 측정할 때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V 걸고 그다음에 0.05 돌리고 마이너스 4 걸고 마이너스 3 그다음에 돌리고 마이너스 3 걸고 재고 마이너스 2 걸고 재고 마이너스 1 걸고 재고 뭐 이런 식으로 재잖아. 0 걸고 재고 1 걸고 재고 2 걸고 재고 3 걸고 재고 4 걸고 재고 뭐 이렇게 걸고 AC를 돌린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요걸 스캔하는 걸 너무 빨리 해. 마이너스 5, 4, 3, 2, 1, 0, 1, 2, 3 이걸 너무 빨리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내리는 걸 너무 빨리 해버리면은 이걸 너무 빨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인버전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안 줘버릴 정도로 빠르게 내린다는 얘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디프리션이 계속 인버전이 생길 시간이 없이 이걸 계속 빨리 내린다는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은 디프리션이 계속 디프리션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고 인버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주지 않을 만큼 빠르게 스캔해서 내린다는 얘기야. 그렇게 그 정도로 빠르게 스캔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디프리션으로 계속 디프리션만 커지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서 계속 이렇게 더 내려간다. 이렇게 된다라는 딥 디프리션으로 간다라는 얘기야.
실제에서 그러면 C 미니멈보다도 밑으로 계속 내려가겠다 당연히. C 미니멈보다도 당연히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 별로 안 일어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측정을 해서 이런 값이 나온다는 얘기 아닌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을 갖다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엄청나게 빠르게 내리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야. 자, 여기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나중에 다시 나올 거야. 자, 요거는 이제 N타입을 가지고 말하는 거야. N타입 실리콘이야. N타입 실리콘 가지고 하니까 어큐뮬레이션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VG가 플러스일 때 일어나겠어? 마이너스일 때 일어나겠어? 어큐뮬레이션이. 그렇지. 플러스일 때야. 왜냐면은 N타입 실리콘이기 때문에 머저리티 캐리어는 일렉트론이야. 일렉트론이 이 표면에 모이게 하려면은 VG는 플러스 값을 줘야 되는 거지. 근데 그때는 COX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COX 값이 이렇게 나와. 그러다가 얘가 마이너스 값이 점점 되면은 마이너스 값이 점점 마이너스 값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 일렉트론들이 이 뒤로 빠지면서 이 아이언들이 플러스 차지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얘가 점점점 뒤로 가게 되는 거라고 그랬지. 디퓨전 위스가 이렇게 점점점 뒤로 가니까 대응하는 차지들이 이 뒤에서 나오는 거지. 이 뒤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게 점점점 커진 것처럼, 작아지는 것처럼,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거지. 이게 디플리션 되다가. 그러다가 파이 S가 2파이 F가 되는 순간에 인버전이라는 거야. 인버전이라서 홀이 튀어나오는 거지. 홀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앞으로 갔는데 우리가 빨리 쟀다. 그래서 이렇게 홀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가는 걸 인버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빨리 쟀다. 굉장히 빨리 쟀다. 하이 프리퀀시로 쟀다 그러면은 얘가 그 다음에 AC로 흔들어주는 놈을 따라 나오는 놈이 이 앞에서 나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앞에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일렉트론들이 뒤로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이렇게 낮은 값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낮은 값에 하이 프리퀀시 값이 나오는 거고 얘를 충분히 느린 프리퀀시로 쟀다라고 그러면은 다시 말하지만 그러면은 여기 있는 홀들이 다시 생겨가지고 요 표면에서 왔다가 없어졌다가 할 수 있으니까 요 캐펜서스 값이 요 COX 값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엄청나게 빠르게 재면 딥 디프리션이라는 거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 같아. 이건 한 번에 나가야 돼서 이거는 지금 하면은 끝을 못 맺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질문? 질문 없어요? 자, 질문 없으면은 수고했습니다. 모두 다. 듣고 있는 건 맞지? 오케이. 그래,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수고했어요.